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뭐 이산가족의 실향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뭐 TV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 보면 항상 뭐 코끝이 찡해지고요. 뭐 부모님 울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어제였죠.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무친 회한 오열로 만남의 장소는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 속에서 이번 21차 이산가족 상봉 어떤 전환점이 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감동적인 순간들 그리고 이산가족 정렬을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념의 대립이란 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산가족 만나는 모습이 참 뭉클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어떤 지금 뭐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는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 개별 상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각자 숙소에서 아마 남측 상봉단이 올라간 숙소에서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되고요. 그게 10시부터 12시까지 계획이 돼 있고 근데 특이한 게 지난번 예전에 상봉에서는 없었던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이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네. 선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서로 네. 가져간 선물을 교환하고 원래는 점심 식사는 함께 모여서 했었어요. 항상.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숙소에서 객실에서 도시락 점심을 함께 먹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객실에서 도시락 중식을 함께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또 단체 상봉을 하게 단체 됩니다. 상봉.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개별 상봉이에요. 그러니까 객실 안에서 만나게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얘기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된 장소에서 단체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또 뭐 눈치도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시면 속에 있는 말 다 할 수 있고 또 뭐 본인이 어려움 겪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차 상봉까지만 해도 식사는 항상 함께 모여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실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도록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서 네. 1시간 더 만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오늘 3번의 만남이 있고요. 오늘 이제 개별적인 상봉이 있어서 저기서 좀 더 깊은 정을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족끼리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최근 북한의 좀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착을 위해서 합의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이행이 준비되고 또 이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결국은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정착, 그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움이 많고 아직 못 만난 분들이 5만 명 이상 계세요. 아직도. 네. 그런 분들은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계속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북한도 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비핵화 뭐 핵 문제 이문과 관계없이 이산가족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남북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68년 이렇게 예, 됐는데 맞습니다. 뭐 사연들 보니까 뭐 90살이 넘으신 노인께서 아들 붙잡고 우시고 예, 그런 맞아요. 모습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프죠. 예. 뭐 여러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몇 가지 해주시겠어요? 말씀드리면 최고령 상봉자가 계세요. 101세십니다. 101세신데 네. 백성규 할아버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년 동안 계속 신청을 하셨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네. 지금 21차거든요. 상봉이. 예. 20차까지 19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차를 해왔고 이번 21차인데 계속 신청을 하셨는데 결국 이번에야 기회가 온 거예요. 101세가 돼가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신청을 하면서 아들,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자매, 그러니까 뭐 남동생, 여동생 이분들까지 같이 신청을 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네.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와 손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예, 백성규 할아버지 같은 이번에 누구를 만나셨냐면 아들도 못 만나고 동생도 못 만나고 결국 며느님과 그 다음에 손녀를 만났어요. 네. 그 두 분을 위해서 이분이 가져간 게 신발 30켤레.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양갱 이런 거 가져가셨는데 이분이 30켤레를 가져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1세니까 본인이 40년 기다렸잖아요. 이산가족 상봉하려고. 네. 또다시 기회가 오려면 40년이 또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러기에는 자기 나이가 너무 많으니 이번에 모든 걸 다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켤레를 사갔다는 거예요, 신발을. 그러니까 그동안 못 해줬던, 아들한테 못 해줬던 그 뭐랄까요, 아쉬움을 며느리와 손녀에게 그대로 전달해줬고, 또 이모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한으로 피난을 오시면서 배에 타셨어요. 배에 타셨는데 남편과 아들만 남겨놓고 갓난아기 딸과 이 할머님만 타신 거예요, 배를. 거기 생이별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흥남부두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배 타고 이렇게 피난을 왔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냥 잠깐 탈 줄 알았는데 못하게 해서 분리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만난 분이 누구냐면 그때 두고 왔던 아들, 4살 배기 아들을 이번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부둥켜 안고 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저도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이건 정말 생이별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은 하루속히 한반도가 정말 남북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좀 개방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상봉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예.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지금 현재는 뭐 정확히 날짜를 예.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겠는데 거기서 네. 적극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비핵화 문제와 연관해 갈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마 비핵화 문제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 접근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상봉이 정리 안 되더라도 다른 이제 2가지가 또 있습니다. 화상 상봉.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뭐 비디오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는 서신 교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정부가 제안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봉단 규모가 항상 100명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 규모를 좀 늘려보자는 거죠. 아, 200명, 네. 300명 한 좋네요. 번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생존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90세 이상이 이산가족 중에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 좀 해결이 돼서 한을 못 풀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남북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여전히 만나지 못해서 지금 신청 대기 중인 분도 굉장히 많고 많습니다. 5만 명 이상이 되시죠. 지금 5만 명 이상입니까? 예.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면 이산가족 신청자만 13만 명. 그렇죠. 13만 명이. 이면은 정말 빨리 지금 정례화 그렇죠. 물론이고 확대돼야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는 사실 이 정리화 문제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자꾸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산가족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핵 문제와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을 풀지 못하는 남북에 계신 이산가족들을 정말 가족 만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혈육이라도 만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독일식 이산가족 상봉 모델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물론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겠지만 어떤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신 교환 같은 거요. 서신 교환. 그러니까 자유로운 서신 교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합의만 하면 네. 서신 교환 같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서신 교환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사진이라도 주고받고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라도 되잖아요. 잘 지내고 있구나 내 가족이. 또 하나는 이제 상설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금강산 호텔이나 이런 데서 모이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데 판문점이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다가 이산가족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신청하면 그걸 정부 양측에서 접수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렇다고 하면 사실 떨어져 살더라도 안타까움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또는 한 번 만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더 커요. 만나고 나면 사실은 상봉을 했는데 또 20년, 30년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설적으로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에 뭐 통신망도 워낙 고도화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만 해준다면 화상 통화 같은 것도 그럼요. 상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여건은 얼마든지 마련.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만 전향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워낙 인터넷도 발전하고 화상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처럼
좀 통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막 날짜 정해서 오고 가고 안 해도 예. 얼마든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깝게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또 생활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념 대립이 이 가족들 만남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 눈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 전향적으로 바뀌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